1억 110억 원 세종 29년 2월 2일 갑옷 네 번째 기사 1447년 명정통 12년 죽은 낭장 최택의 아내 숙인 김씨에게 쌀 10석을 내리다. 충청도 남포에 거주하는 죽은 낭장 최택의 아내인 숙인 김씨가 나이 106세가 되니 쌀 10석을 내려주었다. 세종 7억 110억 원 세종 29년 6월 2일 갑옷 다섯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수령과 만우에게 휴가 주는 법을 아래다. 의정부에서 이조의 정장에 의거하여 아래기를 여러 도의 수령과 만우들은 혹은 부모와 아내의 병으로 인하여 그 자식과 조카들로 하여금 정장을 의뢰 휴가를 청하니 매우 번거롭고 쓸데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는 부모가 병이 나면 각기 그 도의 감사에게 청가의 원서를 제출하게 하고 감사는 그 노정에 멀고 가까운 것을 해야 하리요. 경관이 부모가 나서 청가의 원서를 제출함 휴가를 주는 예에 의하여 3일 이상의 노정에는 30일을 주고 6일 이상의 노정에는 휴가를 40일을 주고 10일 이상의 노정에는 휴가를 50일을 주고 15일 이상의 노정에는 휴가를 70일을 주고 관문을 해당 관청에 보내어 길 안에 돌아온 사람은 뒤따라 즉시 고쳐 내려보내고 기한을 넘긴 사람은 채차하게 하고 아내의 병에는 휴가 주는 것을 허가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아내는 아니네. 세종시로 115군 세종 29년 6월 3일 을미 첫 번째 기사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감사에게 흉년 진휴에 대해 유지하다. 연전의 농사는 비록 흉년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또한 풍년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도내에 굶주리는 사람은 비록 유지를 내리지 않았더라도 경이 마땅히 구휼해야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는 신롱한 사람이 더욱 많아서 인민이 떠돌아다니면서 곳곳에서 구휼한다는데 아마 관청에서 미처 알지 못하여 모두 구휼하지 못하고 혹은 목숨이 떨어질까 염려되니 경도는 곡진이 진휴를 가하여 그들로 하여금 굶어서 죽는 것을 면하게 하여 나의 뜻에 부응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0억 원 세종 29년 2월 3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세자가 휘덕전에서 상식을 드리다. 세종시록 110억 원 세종 29년 2월 4일 병신 첫 번째 기사 경상도 첫지사에게 외인들이 도당을 만드는 이유를 탐문하게 하였다. 경상도 첫지사에게 유지를 내리기를 지금도 근데 대마도 일기도 비전주의 외인들이 서로 괴롭하여 도당이 되어 이 사물 사이에 도둑질을 하려고 하여 그 배를 수리하였다고 하는데 다만 가는 곳을 알지 못할 뿐이다. 경이 장사는 외인에게 비밀히 탐문하여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5억 원 세종 29년 6월 4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쌀과 배를 서로 교환하는 법을 폐지하였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장에 의하여 아래기를 경상도 전라도 등의 도에 쌀과 배를 서로 교환하는 법을 시험적으로 시행하였으나 백성들이 즐겨 따르지 않으니 이를 폐지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0억 원 세종 29년 6월 5일 정유 첫 번째 기사 경상도 도절제사 이징옥이 사직하였다. 신의 아버지는 나이 96세이므로 이제부터 앞으로 살아있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특별히 성은을 입어 아버지가 계신 고을 가까운 곳에 부임하여 아버지를 배우기를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직에 물러나 집으로 돌아가서 그 봉양을 마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5억 원 세종 29년 2월 6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속전을 남용하는 사람에게 형률에 의하여 처벌하게 하였다. 의정부에서 형조의 정장에 의하여 아뢰기를 속이라는 것은 주의의 대가를 내는 것입니다. 명령을 받은 사령이 혹은 범인의 교사로 인하기도 하고 혹은 자기의 수혐으로 인하기도 하여 족친을 속여 가리켜 부채했다고 거짓 일컬고는 위협하여 속전을 징수하는 사람이 간혹 있게 되는데
그 사람이 또한 위세를 두려워하여 감히 원통함을 호소하지 못하고 관리들도 이를 따르지 않으므로 주의 없는 사람들이 재산을 탕진하게 되니 원통하고 원망함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을 뿐만 아니라 속전을 징수하는 본뜻에도 어긋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이와 같은 사령들은 뒤따라 즉시 형률에 의거하여 이를 처벌하고 그 군역을 정하고 관리가 실정을 아는 사람도 아울러 이를 처벌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15권 세종 29년 2월 9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세문의 선발 정원을 전보다 배로하고 유가를 정지하게 하였다. 예조에서 아래기를 지금 세문을 200인을 뽑는데 그 등급 차례의 수요는 마땅히 전의 정원을 보았다. 배로하여 1등은 10인, 2등은 50인, 3등은 100인으로 해야 될 것이며 또 왕후의 기년 안에 해당되므로 유가하면서 경하하는 일을 정지하고 창방에 응하여 사안할 때와 문묘를 배할할 때는 길복을 착용하게 하고 동궁에 사은 숙배할 때와 각 관사에 배할할 때는 배기와 흑두근을 착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유가는 과거의 급제자가 광대를 데리고 풍악을 잡히면서 거리를 돌며 좌주, 선진자, 친척들을 찾아보는 일이다. 보통 3일 동안 행한다. 세종시로 115권 세종 29년 6월 9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장리 이정문의 아들 처공에게 과거를 보게 하였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장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장리 이정문의 아들 이처공으로 하여금 과거를 보게 하고자 하는데 거기 상고하건대 선덕 7년의 교지에는 착한 사람을 우대하되 혜택이 그 자손에게 미치게 하고 악한 사람을 미워하되 형벌이 자신에게만 그치게 하면 옛날의 후한 법이니 장리의 자손도 재주와 덕형이 있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 사용하라고 하였으니 이로 인하여 김점의 손자 김혼과 신이강의 손자 신반석은 이미 과거를 보게 하였는데 이 초공도 또한 이 예의에 의하여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5권 세종 29년 2월 10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세자가 휘득전에서 상식을 드리다. 세종시록 115권 세종 29년 2월 11일 계묘 첫 번째 기사 이명대군 이구와 역양대군 이염에게 종성과 운성의 경제소를 관리하게 하다. 나누어 관리하게 하였는데 경제소는 지방의 연고자가 서울에서 당의 지방을 위하여 여러가지 일을 조정 주선함과 동시에 연락을 꾀하여 지방 수령의 견제 임무까지 담당하던 기관이다. 세종시록 115권 세종 29년 2월 12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수령의 전체를 정하는 법을 고치다. 2조의 전지하기를 수령의 전체를 정하는 법은 비록 엄하게 하더라도 임기가 차서 취임되는 즈음에 혹은 10번 고적에 10번 상등이 되는 사람은 예에 따라서 재배하게 되는데 상등과 중등이 서로 뒤섞인 사람이 도리어 높은 선발을 차지하게 되니 포상의 전례가 밟지 못할 뿐 아니라 현재와 현재 아닌 사람이 뒤섞여서 전선하는 법에 누를 끼치게 된다. 지금부터는 10번 고적에 10번 상등이 된 사람은 한 관계를 뛰어올려 재수하게 하고 이를 일정한 법식으로 삼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5권 세종 29년 2월 13일 을사 첫 번째 기사 부지 동령부 부사 민건이 수륙제의 적전으로 제급할 것을 상서하였다. 신이 건일에 향을 받들고 개성부의 관음굴에 가서 수륙제를 지냈는데 거기에 소속된 전지가 비록 100결이지만 반은 경기 좌도에 있으므로 얼음이 얼면 미처 조운하지 못하며 3단에 공양하는 쌀을 모두 시장에서 얻게 되니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서 서로 팔게 되며 혹시 생선의 고기와 짐승의 고기도 섞이게 되니 어찌 비린내의 기운이 없겠습니까? 지금 이 수륙되는 부처 앞에 공양하는 일뿐만 아니라 곧 조종을 위하는 일이오니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은 생각하기를 서쪽의 적진이
적전이 절에서 떨어지기가 멀지 않으니 적절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적당히 제급하게 하고 그 절에 소속된 전지를 감하는 것이 매우 편리하고 이익이 될 것입니다. 또 신이 길을 오다가 박연을 지나왔는데 사우가 무너져서 바람과 비를 가리우지 못하게 되었으며 또 지난해 봄에는 공주의 웅진에 제사 지내는데 전원하는 예물을 혹은 다른 물건으로서 대용하기도 하여 무릇 시행하는 일이 의식에 합당하지 않으니 이것이 신이 유감스럽게 여기고 분개하여 여기는 바입니다. 원컨대 명산 대천의 제단과 일제의 제소에는 능묘를 순심하는 예의에 의하여 해마다 봄 가을에 관원을 보내어 순심하여 무너진 것은 이를 수리하고 부서진 것은 이를 개수하게 하고 무릇 의식과 같지 않은 것은 일체 모두 낱낱이 검사하여 제사의 전례를 새롭게 하소서 하였다. 예조에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니 예조에 사르기를 여러 도의 제단과 사묘를 순심하는 법이 이미 제정되었으니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으며 서쪽의 적전은 본디 제양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니 마땅히 불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5권 세종 29년 6월 15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참이 한전에게 관곽과 미두를 부위로 내려주다. 미두 열석과 부위를 내려주었다. 세종실록 115권 세종 29년 2월 16일 무신 첫 번째 기사 휘덕전의 담제의 의식 명령의 담제의 의식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장에 의거하여 휘덕전 담제 일을 아뢰기를 15개월 만에 담제를 지내는데 제사하기 4일 전에 첨사원에서 3일 동안 재개하기를 청하면 헌관과 여러 집사들과 종관으로서 마땅히 따라 오를 사람들은 모두 2일 동안 본사에서 재개하고 1일 동안은 향수에서 재개한다. 종친과 문무백관들과 여러 위의 소속으로서 전문을 수의하는 사람들은 각기 깨끗이 재개하고 하룻밤을 주숙한다. 기일 전 1일에 전사가 그 소속된 관원을 거느리고 전의 안팎을 소재한다. 왕세자가 진하게 물들인 회색 의와 오사모 헛각대 백화를 갖추고 궁에서 나와 연을 타는데 인도하여 시종하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전문 밖에 이르러 연에서 내리면 조아중호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제실로 나아가는데 시위하기를 보통 때와 같이 한다. 집내가 왕세자의 자리를 전의 동쪽 행랑에 서양하여 설치하고 아흥간과 종간의 자리를 왕세자의 자리 뒤에 남쪽 가까이 서양하여 설치하되 북쪽을 위로 하였고 대내군과 여러 군의 배제하는 자리를 신문의 동남쪽 행랑에 북향하여 설치하되 서쪽을 위로 한다. 집사다의 자리를 신문에 있어 남쪽 행랑에 북향하여 설치하되 동쪽을 위로하고 감찰의 자리를 그 서쪽에 설치한다. 서리는 그 뒤에 모신다. 집내의 자리를 동계의 서쪽에 남양하여 설치하고 알짜 찬자 찬인의 자리를 남쪽에서 조금 뒤로 물러나서 설치하는데 모두 서양하게 하고 북쪽을 위로 한다. 만약 안뜰이 협착하면 찬자의 자리는 바깥들의 동계의 서쪽에 설치하되 서양하게 한다. 정친과 문무백관들의 자리를 외정에 설치하되 문관은 동쪽에 쓰고 무관은 서쪽에 쓰게 하고 모두 매 등급마다 자리는 다르게 하고 겹줄로 북향하여 서로 마주보고 머리로 하게 한다. 정치는 매 품등마다 반열 머리에 별도로 자리를 설치하는데 대구는 특별히 아리를 정일품의 앞에 설치한다. 감찰 자리 둘은 문무반의 반열 뒤에 북향하에 설치한다. 서리는 각각 그 뒤에 모신다. 향례 1 행사하기 전에 궁일령이 영악을 깨끗이 털고 전사관과 전사는 각각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추판을 영좌 오른편에 드린다. 점이 있다. 패백광주를 준소에 진설하고 향로, 향압과 촉을 영좌 앞에 설치하고 다음에 제기와 제천을 담는 기구를 설치하고 준을 지게문 밖의 왼쪽에 설치하되 계의 1개, 명수를 채운다. 조의 1개, 울창을 채운다. 희준 2개, 1개는 명수를 채우고 1개는 예제를 채운다. 상준 2개, 1개는 명수를 채우고 1개는 앙제를 채운다. 석줄로 하고 첫째 줄은 계의와 조의요 둘째 줄은 희준이요 셋째 줄은 상준이다. 모두 국의와 잔도를 얹어두고 북쪽을 향하게 하고 서쪽을 위로 한다. 무릇 준과 명수를 채운 것을 위로 한다. 찬반 1개를 준소에 설치하고 새를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하에 설치하고 한새는 동쪽에 있고 작새는 서쪽에 있다. 뇌는 새의 동쪽에 있는데
구기를 얹어두고 광주리는 새의 서남쪽에 있는데 수건을 담아둔다. 만약 술잔을 씻는 광주리라면 또 찬 한 개와 작 한 개를 담아둔다. 아흥관과 종관의 새도 또 동남쪽에 북향을 설치하고 관새는 동쪽에 있고 작새는 서쪽에 있다. 뇌는 새의 동쪽에 있는데 작을 얹어두고 광주리는 새의 서남쪽에 있는데 수건을 담아둔다. 만약 작을 씻는 광주리라면 또 작 두 개를 담아둔다. 여러 집사들이 관새를 아흥관 종관의 새의 동남쪽에 북향하에 설치한다. 향례 1 축시 전 5각에 삼경 3점을 고쳐서 행사할 전에는 축시 1각을 사용한다. 궁일령이 영악을 깨끗이 털고 전사관과 전사는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제찬을 참고에 담는다. 이를 마치면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가서 진설한 것을 낱낱이 보살핀다. 행사 전 2각의 종친과 백관들이 모두 문 밖으로 나간다. 행사 전 1각의 안간 이하의 여러 집사들이 모두 전문 밖으로 나간다. 집내가 알자 찬자 찬인을 거느리고 먼저 전정의 배 위로 나가서 4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자리로 나간다. 찬인이 감찰과 전사관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전정의 배 위에 나아가서 캡줄로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하여 쓰게 한다. 집내가 사배하라 말하고 찬자가 국궁 사배 흥평신 창하면 감찰 이하의 재관이 몸을 굽혀 4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라한다.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고 찬인이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서 관세를 하고 이를 마치면 각각 자리에 나아간다. 복내랑이 종친과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알자가 아흥관과 종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공일령이 궤를 열고 신주를 받들고 나와서 자리에 설치하고 청저근으로서 이를 덮고 궤를 뒤에 설치한다. 집사자가 작새 위에 나가서 찬을 씻고 찬을 수건에 닦으며 작을 씻고 작을 수건에 닦아서 광주리에 두고 받들어 준소에 나가서 정 위에 둔다. 부지 통례가 제실 앞에 나와서 꾸로 앉아 행례하기를 찬하여 청하면 왕세자가 나온다. 부지 통례가 왕세들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정관과 이기가 따라 들어온다. 집내가 4배 곡하라 말하고 부지 통례가 곡궁 4배 곡하라고 찬하여 청하면 왕세자가 몸을 굽혀 4번 절하고 곡하의 슬픔을 다한다. 아흥관 종관과 종친과 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찬자가 또한 창하는데 먼저 절한 사람은 절하지 않는다. 부지 통례가 곡지 흥 평신 라 찬하여 청하면 왕세자가 곡을 그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한다. 아흥관 종관과 종친 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찬자가 또한 창한다. 부지 통례가 왕세들을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서 북향하에 쓰게 하고 이기 1위는 꾸로 앉아 대야를 가져와서 물을 붓고 또 1위는 꾸로 앉아 반을 가져와서 물을 받는다. 왕세자가 물에 손을 씻으면 이귀가 꾸로 앉아 광주리에서 수건을 가지고 와서 드리고 왕세자가 수건으로 손을 닦는다. 이를 마치면 이귀가 수건을 받아 광주리에 놓는다. 부지 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가서 종관과 이기가 따라오른다. 준소에 나가서 서양하여 쓰게 하고 준을 잡은 사람이 보를 들고 의창을 올리면 종자가 잔으로서 술을 받는다. 부지 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영주 앞에 나아가서 복향하여 쓰게 하고 꾸로 한 개를 찬하여 청하면 종관 1인을 향압을 받들고 꾸로 앉아드리고 또 1인은 향로를 받들고 꾸로 앉아드린다. 부지 통례가 3번 향불을 피우기를 찬하여 청하고 종관이 향로를 제상에 드린다. 종관이 찬을 꾸로 앉아드리고 부지 통례가 찬을 잡아 땅에 술을 적시기를 찬하여 청한다. 이를 마치면 찬을 종관에게 주고 종관이 대축에게 준다. 종관이 패백광주를 꾸로 앉아드리면 부지 통례가 패백을 잡아 패백을 드리기를 찬하여 청하고 패백을 종관에게 주어 영주 앞에 드리게 한다. 무릇 향을 올리고 찬을 올리고 패백을 올릴 적에는 모두 동쪽에 있어 서양하게 하고 향로를 드리고 찬을 받고 패백을 드릴 적에는 모두 서쪽에 있어 동양하게 한다. 작을 올리고 작을 드리는 것도 이에 준한다. 부지 통례가 부복 흥 평신하라고 찬하여 청하고 인도하여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조금 후에 부지 통례가 왕세들을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가서 준소에 나가 서양하여 쓰게 하고 준을 잡은 사람이 보를 들고 예제를 따르면 종관이 작으로서 수고를 받는다. 부지 통례가 왕세들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영주 앞에 나가서 북향하여 쓰게 하고 꾸로 앉기를 찬하여 청하고 종관이 작을 꾸로 앉아 올린다. 부지 통례가 작을 잡아 작을 드리기를 찬하여 청하고 작을 종관에게 주어
영주 앞에 들이게 한다. 점이 있다. 부지 동네가 꿇어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뒤에 물러가서 북향하에 꿇어 앉기를 참하에 청하고 대축이 영주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에 꿇어 앉아 충문을 이른다. 이를 마치면 부지 동네가 엎드렸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참하에 청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그 여전 자리로 돌아온다. 알자가 아흥간을 인도해 관세 위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쓰게 하고 손을 씻고 손을 수건에 닿게 한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아흥간을 인도해 동계로 올라가서 준소에 나아가 서양하여 쓰게 하고 준을 잡은 사람이 보울을 들고 앙제를 따르면 집사자가 작으로서 수를 받는다. 알자가 아흥간을 인도해 들어와서 영조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기를 알리고 집사자가 작을 아흥간에게 주면 아흥간이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고 영주 앞에 드리게 한다. 점이 있다. 알자가 꿇어 엎드렸다 일어나서 몸을 거전대로 펴기를 알리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거전 자리로 돌아온다. 알자가 좋은간을 인도하여 행례하기를 아흥간이 행한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집내가 400 곡하라 말하고 부지 동네가 국궁 400 곡하라 참하여 청하면 왕세자가 몸을 굽혀 4번 절하고 곡하여 슬픔을 다한다. 아흥간 종간과 종친 백간들도 이와 같이 한다. 산자가 또한 창한다. 부지 동네가 곡지 흥 병신하라고 참하여 청하며 왕세자가 곡을 거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아흥간 종간과 종친 백간들도 이와 같이 한다. 산자가 또한 청한다. 부지 통내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제실로 돌아오고 알자가 아흥간 종간을 인도하여 나가고 복내나릉이 종친과 모무백간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잔인이 감찰과 전사관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모두 배 위에 돌아온다. 집내가 사배하라 말하고 찬자가 국궁 사배흥 평신하라고 창하며 감찰 이와 재관이 몸을 굽혀 4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잔인이 차례로 인도하여 나가고 공일행이 신주를 들여놓기를 의식대로 한다. 집내가 알자 찬자 찬인을 거느리고 배 위에 나가서 4번 절하고 나간다. 전사관과 전사가 각각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예찬을 거두어 치우고 대축이 축문과 패백을 받들어 고등에 묻는다. 유사가 문체 없는 즉색 허기를 올리면 왕세자가 옷을 바꿔 입고 연을 타고 궁에 돌아오기를 올 때 의식과 같이 한다. 안간, 종간, 대내군, 제군, 집내 일명, 종삼품이다. 대축 일명, 문관 사품, 궁일령 일명, 내시부 유품, 알자 일명, 복내량, 찬자 일명, 통찬, 잔인, 축사, 재량 각 일명, 모두 참회이다. 집존자 일명, 육품 일명, 참회 일명, 작세와 관세는 각 일명, 모두 유품이다. 아흥간 종관의 관세 일명 참회다. 종관 4명 첨사와 서연관이다. 이귀 2명, 부지 통례 1명, 감찰 1명이고 제문의 법식은 우제의 졸곡제와 같다 하였다. 영릉의 담제의는 헌관, 수령관과 여러 집사들이 각기 그 제복을 입고 모두 홍문 밖에 나아간다. 시각이 되면 알자와 찬자가 먼저 배 위에 나가서 4번 절하고 이를 마치며 각각 자리에 나아간다. 알자가 감찰, 전사관과 여러 집사를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 4번 절한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헌관과 수령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찬자가 400 곡하라 말하면 헌관과 수령관 전사관이 몸을 굽혀 4번 절하고 곡하여 슬픔을 다하는데 먼저 절한 사람은 절하지 않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가서 관세를 하고 이를 마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해 동계로부터 올라와서 준소에 나아가서 서양하여 쓰게 하고 집사제가 수를 따른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영주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 앉아 3번 향불을 피우게 하고 작을 올려 작을 드리게 하고 엎드려다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 꿇어 앉게 한다. 대축이 충문을 입고 이를 마치며 헌관이 엎드렸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는데 인도하여 내려와서 거전 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후에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가서 준소에 나아가 수를 따르어 영주 앞에 나아가서 작을 올려 작을 드리고 엎드렸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게 하고는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후에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행례하기를 아흥간이 행한 의식과 같이 하고 이를 마치면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찬자가 400 곡하라 말하면 헌관과 수령관 전사관이 4번 절하고 곡하여 슬픔을 다하고 곡을 거치고는 일어나서 몸을 거전대로 편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수령관과 전사관도 또한 차례대로 나간다.
알자가 감찰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모두 배 위에 돌아와서 찬자가 사배하라고 청하면 감찰 이하의 재관이 4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알자가 감찰 이하의 재관을 인도하여 차례대로 나간다. 알자와 찬자가 배 위에 나아가서 4번 절하고 나간다. 제문의 법칙은 사시 대향과 같이 한다 하였다. 세종시록 115권 세종 29년 2월 16일 무신 2번째 기사. 의주 상정관이 관복 길흉의 제도를 바쳤다. 이 앞서 의주 상정관이 사왕의 즉위하는 의식을 찬술하면서 관복 길흉의 제도가 제정되지 않아서 예전 제도를 상고하여 바치기를 주나라 성왕이 붕어함에 강왕은 마면 보상을 입고 경사와 방구는 마면 의상을 입었으며 강왕이 이미 고명을 받고 나가서 응문 안에 있는데 제후들이 들어와서 재배하고 나가니 강왕이 상복을 도로 입었습니다. 소씨는 말하기를 3년의 상에 이미 성복을 했는데 이를 벗고 길복을 입는 것은 어느 때에도 옳은 것이 없다. 태사가 책명을 받들어 왕에게 상차에서 주고 제후들은 들어와서 노침에서 곡을 하고 왕을 상차에서 배웠고 왕은 상복 차림으로 교계를 받아야 할 것이니 성인이 다시 나더라도 이 말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으며 반자선이 소씨의 설을 물으니 주자가 대답하기를 천자와 제후의 예절은 사서인과 같지 않으니 대개 세대를 바꾸어 왕위를 전수하는 것은 나라의 큰일이므로 마땅히 그 예절을 엄격하게 해야 할 것인데 왕후는 나라로서 집을 삼게 되니 비록 선군의 상일지라도 오히려 자기의 보통 평복으로 있게 되는 것이다 하였으며 주시는 말하기를 소씨의 설은 곧 예절의 정도이요 주자의 설은 곧 예절의 권도이니 만약 나라에 대단히 불안한 일이 있으면 또한 권도를 사용하여 명분을 바로잡고 계유하는 마음을 건절시키지 않을 수 없으니 두 가지 설을 한쪽만 취하고 한쪽은 버릴 수가 없다고 하였으며 주자는 또 말하기를 강왕이 참치 상복을 벗고 곤면을 입는 것이 예절에 있어서는 그릇된 것인데 공자께서 이를 취하였으니 또 어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설사 예법을 제정하고 음악을 제작하여 이 직책에 당했더라도 다만 이를 폐기했을 것이다고 하였으며 진실은 말하기를 주자의 설은 당제례직 제1조는 진실로 소씨의 설을 주장했으나 답반자선 1조는 반드시 소씨의 설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니 다만 두 가지 설이 어느 것이 먼저 할 말이며 어느 것이 뒤에 한 말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이들 둘 다 그대로 두는 것만 갖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니 우의정 하연이 아뢰기를 마면 보상의 제도는 뒷세상에 전하지 않았으며 한나라로부터 역대 새 임금이 제위에 오를 적에는 면복을 입기도 하고 혹은 길복을 입기도 하여 그 제도가 같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새 황제께서 면복 차림으로 고명을 받고 제위에 오르고 여러 신하들도 또한 조복을 착용하였으니 꼭 주자의 이른바 비록 선왕의 상일지라도 오히려 자기의 보통 평복을 입는다는 뜻이오니 원컨대 시왕의 제도에 의거하소서 하였다. 영의정 황이 우찬성 김종서 좌참찬 정군 우참찬 정급선이 아뢰기를 주왕가의 마면은 그 길복을 조금 변한 것인데 그 후로부터 혹은 길복을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면복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초상의 순전히 길복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왕위를 전수하는 것은 큰일인데 순전히 흉복을 사용하는 것도 또한 옳지 못하오니 길복과 흉복의 중간을 참작하여 사구는 현곤포와 익성건을 사용하고 여러 신하들은 길복을 사용하게 하소서 하니 집현전에 전제하기를 상복의
길복과 흉복에 관해서는 소시와 주시의 설이 있으니 진시로 경솔히 논정할 수 없으며 주시의 설도 또한 정설은 되지 못한다. 지금 현곤포 익성관을 사용하지 않은 의도도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익성관과 현곤포는 제도가 매우 간략하니 본디 평상시에 일하고자 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새 임금이 왕위에 오른 것은 아주 큰 중대한 일인데 평상시에 의복을 사용하는 것이 옳겠는가? 또 지금 용장과 자삼에 비교하면 무엇이 경하고 중한 것이 있겠는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예절은 옛사람도 결정하기가 어렵게 여겼으니 길복을 사용하고 마음에 참아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흉복을 사용하고서 후하게 한데 실수하고자 한다. 그러나 옛사람이 행하지 않은 예들을 한때에 참작하여 결정하고 나서 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불쌍함을 비난하게 했어야 되겠는가 하였다. 직제학 김문 부교리 김예몽 이현우 수찬 양승지 상산문 부수찬 정창 이해 박사 류성원 이극감이 아래기를 소시는 비록 강왕의 일로서 예절에 어긋난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자와 섭시, 여시, 진시가 모두 반드시 소시의 설을 취하지 않았으며 하물며 소공과 필공이 성덕 원료로서 국사를 맡아보았으니 국가의 큰일에는 반드시 서로 되풀이하면서 자세히 의논하였을 것이며 결단코 바쁘게 서둘러서 신뢰하는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로부터 후에 한나라 당나라의 세 군주가 제위에 오를 적에는 모두 책명의 예절을 행하면서 군주와 신하들이 길복을 사용하고 지금 중국에서도 또한 면복을 사용하니 원컨대 성주와 시왕의 제도에 의거하여 하게 하소서 하고 직제학 김신민 응교 최항 교리 신숙주는 아래기를 새 임금이 왕위에 오르며 그 예절은 진시로 마땅히 엄격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바야흐로 슬퍼서 가슴을 치고 뛰고 하는 즈음에 갑자기 화려한 의복을 입는 것은 인정으로서 참아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선유의 설이 같지 않은데 추시가 이를 절충하여 소시의 설로서 예절의 정도라 하고 주자의 설로서 예절의 곤도라 하면서 두 가지 설을 한쪽만 취하고 한쪽을 버릴 수 없다고 한 것은 대개 소시의 설을 적당하게 여겼으나 주자의 설을 어기기를 어렵게 여겨 구시로 삼은 것입니다. 그 나라가 대단히 불안한 일이 있으면 또한 곤도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설을 살펴본다면 두 분의 설은 분변하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결정된 것입니다. 대저 왕위에 오르는 일은 중대한 일이니 진실로 마땅히 정도를 지켜서 시행해야 될 것인데 어찌 곤도를 따르겠습니까? 하물며 선군의 상복을 입고 선군의 명령을 지키면서 또 하필 흉복을 벗고 길복을 입은 뒤에야 예절에 맞는다고 하겠습니까? 신등은 생각하기를 사군이 왕위에 오르면 마땅히 흰 의복을 입어야 할 것이니 비록 흰 의복이라도 왕위에 오른 예절에 있어서는 무엇이 엄격하지 못함이 있겠습니까? 하고 직제학 이계전과 박사 한혁은 아래기를 천하의 도리는 상경에 있고 곤도도 있으니 상경이라는 것은 만세의 상도이고 곤도라는 것은 한때의 이용법입니다. 강왕이 면복을 사용한 것은 한때의 곤도에서 나온 일이고 만세에 변경할 수 없는 상경은 아닙니다. 나라가 대단히 불안할 즈음에 그때의 적이한 것으로 인하여 곤도의 예절을 행하는 것은 옳겠지만은 이를 근거로 하여 법을 만드는 것은 아마 옳지 못한 듯합니다. 주다가 다만 이를 폐지할 수 있다고 한 말을 살펴본다면 가령 예법을 제정하는 직책에 있더라도 반드시 이것으로서 만세 통행의 전례는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전지에 그 길복을 사용하고서 마음에 참아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흉복을 사용하고서 후하게 한데 실수하겠다고 한 것은 이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한 군데로 귀착되는 의논입니다. 상중에 있으면서 흉복을 입는 것은 예절의 정상인데 뒤세상 사람이 어찌 그것을 불쌍한 일이라고 비난하겠습니까? 반드시 흉사를 무릅쓰고 길복을 입는 것을 상스라고 하면 실상 그것이 옳은 일인지 알지 못하겠사오니 청하건대 소시의 설을 따르소서 하고 응교 효첨은 아래기를 경상과 곤도는 진시로 모두 성현들이 한쪽만 취하고 한쪽을 버릴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로부터 변례를 제정하여 만세의 법을 전한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주자가 말하기를 설사 예절을 제정하더라도 다만 이를 폐기하겠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변경할 수 없는 정론입니다.
만약 예제를 제정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경상에 의가의 법을 만들어야만 될 것이고 그 예제의 변경은 진시로 마땅히 때에 따라서 중도로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특별히 변례를 제정하여 만세 통행의 예제를 만들고자 한다면 혹시 뒤 세상 사람의 평판을 일으킬런지 염려스럽습니다 하고 교리 이석형은 아뢰기를 예제를 제정하고 음악을 제작하는 일은 성주의 즈음에 지극히 성대하고 지극히 구비하여 뒷세상에서 이를 능히 비평할 수 없으니 주나라 강왕의 마면 보상의 제도를 참작하여 성복을 사용하지 말고 부득이한 변례를 보이고서 흉복을 사용하지 말 것이며 선군의 지위를 계승하는 예제를 존중하여 현곤포와 익성관을 착용하고 여러 신하들은 길복을 착용하고서 주요하게 모두 산호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뒷세상의 통행하는 전례를 삼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또 정부와 육조에 명하여 함께 의논하게 하니 황희, 하연, 김종서, 정분, 정갑선과 예조판서 정인지, 공조판서 김효성, 참판 권맹경, 형조판서 안승선, 참판 조국간, 호조판서 이견기, 참판 민신, 형조판서 윤형, 참판 강석 등 2조 참판 유의선이 의논에 마치내 면복으로서 결정을 하였다. 마면은 치포간 30세로의 배로 만든 것이고 자루가 없는 도끼 모양을 수놓은 상이다. 그 이상은 검은빛깔의 상이고 고명은 임금이 죽을 때 뒷일을 부탁하는 요원이며 억문은 왕궁의 정문이고 소시는 소식을 말하며 노침은 정전을 말하고 반자스는 송나라 때 유학자이며 계유는 아랫사람에게 바라서는 안 될 일을 바라는 것을 말한다. 아랫사람으로서 바라서는 안 될 일을 바라는 것이다. 지금 용장은 금빛 용의 무늬를 놓은 옷이고 무도 산호는 춤을 추면서 산호 만세를 부르는 일이다. 세종시로 115권 세종 29년 2월 17일 기후 첫 번째 기사 관찰사 절제사 절지사에게 외인의 노락질에 대비하여도록 유지하였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황해도 평안도의 관찰사 절제사 절지사에게 유지를 내리기를 향화한 외인 야마사지가 와서 말하기를 일기주 상송포 대마도의 외인이 2월에 배를 출발하여 중국을 향하여 도둑질하러 갔다 하는데 지난 기해년에 외인이 중국에 들어가 도둑질하면서 이내 우리 변방을 노략질하였으니 이것이 그 징흠이다. 연변의 방수에 대해 더욱 방비를 더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115권 세종 29년 2월 17일 기후 두 번째 기사 황해도 감사가 흉년 진유를 위해 조간을 요청하였다. 도내에 굶주린 백성들로 진제를 받은 사람이 46,668인이나 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묵은 곡식은 점차 없어지는데 굶주린 백성은 날로 증가하는 형편입니다. 신이 수령관과 더불어 비록 길을 나누어 돌아다니며 시찰하게 하였지만은 그러나 궁벽한 시골 마을에는 능히 시기에 맞춰 순심하여 진율하지 못하니 청하건대 조간을 보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에 인수부 소윤 이종겸을 보내어 고황경찰관으로 삼았다. 세종시로 115권 세종 29년 2월 18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생원 탁중 등 200인을 뽑다. 건정문에서 이름을 써서 붙였는데 임금께서 궁전에 나오시지 않고 시신이 시위하기를 이식과 같이 하였다. 세종시로 115권 세종 29년 2월 19일 신해 첫 번째 기사 권은능 재릉 헌능의 종산 통행 금지를 정지하였다. 권은능 재릉 헌능의 종산에서 내려온 산줄기의 좁은 길에 통행하는 사람을 금지시킨 까닭으로 이웃에 거주하는 백성이 왕래하면서 전지를 경작할 수 없으니 근심과 원망이 없을 수 없다. 길을 통행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이 왕래하면서 전지를 경작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통행을 금지시키는 일을 정지하고 다시 의논하기를 기다리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110억 원 세종 29년 2월 19일 시내 두 번째 기사 허효동의 가족을 무창군에 입거하게 하고 윤선비를 진도에 안치시키다. 허효동을 곤장을 쳐서 전 가족을 무창군에 입거하게 하고 윤선비를 곤장을 쳐서 진도에 안치시켰다. 선비는 만호 윤경의 딸인데 천의 몸으로서 아비의 상중에 있으면서 효동과 더불어 서로 관통하여 엄란한 행동을 마음대로 행하니 사안부에서 공문하여 다스려 이들을 처벌한 것이다. 세종시로 115억 원 세종 29년 2월 19일 시내 세 번째 기사 함길도와 평안도에 도망한 백성을 잡도록 하였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장에 의가에 아르기를 함길도의 안변, 덕원, 용진, 문천, 고원, 영항, 예원 등 고을에 입거한 백성 590여인과 평안도의 강계, 여연, 무창, 이산, 자성, 위원 등 고을에 입거한 175호가 도망하였으니 청하권대 잡아서 도로 입거하게 하여 변방을 충실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15억 원 세종 29년 2월 20일 임자 첫 번째 기사 환자 이목과 이춘에게 황희도와 평안도를 시찰하게 하다. 굶주린 백성을 돌아다니며 시찰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115억 원 세종 29년 2월 21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관할 구역의 원통하고 억울한 고소를 진소에 주액하게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속전에 불의와 서도가 그 관원을 고발하고 풍광과 이민이 그 감사의 수령을 고발한 것은 사직의 안위의 법을 어기고 사람을 죽인 일에 관계된 것이 아니면 고발을 받아주지 말게 하고 그 자기가 원통함을 고소한 것은 고발장을 받아주어 고쳐 분간하되 만일 일이 이미 시행되었으면 지난 일을 고치지 못하게 하고 보복하고자 하여 원통하고 억울하였다고 일컬어서 고소한 것은 받아주지 못하게 한다 하였으며 정통 8년의 교지에는 자기가 원통함을 고소하는 것은 바른대로 따라 분간하되 관리는 좌죄하지 말게 하여 존비의 분수를 온전하게 한다 하였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원통함을 고소한 것도 개정할 만한 일은 노비와 전디를 잘못 판단한 것만이 아니라 부역이 균등하지 못하고 세금 징수가 과중하며 황곡의 출납이 증가되고 감손되는 등의 일은 비록 이것이 백성들의 공통의 걱정이지만 또한 이것은 한 사람이 사사로운 원통한 일이오니 모두 다 들어서 심리하게 하며 옳겠습니다. 무지한 인민들이 고소를 금지시키는 일에 젖어 있고 또 관리가 파면되지 않고서 그전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고소한 일에 비록 작더라도 침해를 당하는 일은 반드시 크게 되므로 백성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아니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펴지 못하게 되고 유사는 교지의 본뜻은 살피지 않고서 비록 원통함을 호소하는 것이 바른대로 고칠 만한 일이 있더라도 관할구역 백성이 고발한 일이라고 지칭하면서 또한 들어서 심리해 주지 않고 도리어 죄벌을 가하여 마침내 좋은 법의 뜻을 매몰하게 하여 백성의 사정이 위에 통하지 못해서 교활한 관리만 날로 살찌게 되고 백성의 생계가 날로 피폐하게 되어 그 폐해가 아주 심합니다. 지금부터는 일체 개정하여 자기의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모두 진소하여 추액하게 하고 개정할 점에는 가벼운 일 외에 그 탐욕을 부려 백성을 잔해시킨 일이 발각되면 신분이 낮은 사람의 고발로서 비록 태형과 장형을 가하지 않더라도 그 죄의 경하고 중한대에 따라서 적시 파출시켜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15억 원 세종 29년 2월 21일 개축 두 번째 기사 통사 김행을 요동에 보내다. 요동에 보내어 입조한 화자 장지생의 친상을 알리고 또 자문에 상업하는 외인 야마 사지가 말하기를 대마도 일기도 상송포 등 처에 외인이 150여 척을 수리하여 2-3개월 사이에 중국의 연해 지방을 쳐들어가려고 한다고 하니 이 말을 비록 믿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변경의 소식에 관계되므로 이 때문에 빨리 보고합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110억 원 세종 29년 2월 21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세자가 휘덕전에서 상식을 드리다. 세종시로 110억 원 세종 29년 2월 21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사비 내은금과 간부
아을단을 차명에 차하다. 의금부에서 아래기를 사비 내연근과 간부 아을단과 더불어 그 남편 김봉을 죽였으니 능지 차살을 시키고 아을단도 또한 차명에 차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15권 세종 29년 2월 22일 갑인 첫 번째 기사. 경준과 외방의 관진에 진지하는 장소를 설치하다. 의정부에서 아래기를 실동한 여러 도의 인민들이 다른 도에 가서 얻어먹는 사람이 관진의 여름이 녹을 때를 당하여 배가 쉽사리 통행하지 못하고 혹은 날이 저물어 건너지 못하고 또 준비한 양식이 없어서 풀밭에 노숙하면서 굶고 얼어 죽게 되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청하건대 경준과 외방의 관진에 양쪽 언덕에 진지하는 장소를 설치하고 관청에서 쌀과 장을 공급하여 구휼하고 그들로 하여금 본 곳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5권 세종 29년 2월 23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와주로 지목된 사람을 조사하고 작물을 사적으로 처분하지 말도록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래기를 도적이 잡히면 수염이 있는 집과 돈이 있는 인호를 무고하여 와주로 같은 무리라고 지목하니 관청에서 사령을 보내어 재물을 수탈하고 있으나 그 집에서는 도적의 원망이 품고 보복할까 두려워하여 감히 변명 호소하지 못하고 관청에서도 또한 사실을 살피지 않고서 을의 주인이 없는 작물을 인정하여 공공연히 이를 사용하고 괴이히 여기지 않으며 또 일체 금령을 범하여 관청에 몰수된 물건은 또한 관청에서 사적으로 사용하게 되니 모두 타당치 못한 일입니다. 지금부터는 비록 와주로 같은 무리로 지목된 사람도 관리가 사실을 조사해 그제야 좌제하고 그 주인이 없는 작물을 검령을 범한 물건도 호조에 공문을 보내어 처분하고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이를 어긴 사람은 사무에서 조사해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와주는 도둑 소굴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세종시록 115권 세종 29년 2월 24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다방을 고쳐 사준원이라 하였다. 세종시록 115권 세종 29년 2월 25일 정사 첫 번째 기사. 경기 강원도 평안도 감사에게 흉년 구제책을 유지하였다. 호조판서 이경기가 개하되 길경을 물에 담갔다가 볕에 말려서 만든 굵은 가루 3숟가락을 채소 한 줌과 염장 반 숟가락과 물 한 사발을 섞어 버무려 죽을 끓여서 한 사람이 이를 먹으면 한때 배고픔을 면할 수 있으며 또한 부종도 나지 않습니다고 하니 이 방법에 의거하여 시험해보고 만약 흉년을 구제할 만하면 민간에 두루 알리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5권 세종 29년 2월 26일 모 첫 번째 기사. 염초의 제조를 엄밀히 하도록 하였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장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건일의 교지를 받은 여러 도에서 염초를 자취하면서 어리석은 관노로 하여금 역사에 조력하게 하여 그들에게 알지 못하게 하여 그 만드는 방법을 숨기고 있지만은 그러나 비록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여러 날 종사하게 되면 어찌 알지 못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는 경차관을 나눠 보낼 때는 매소마다 염초장 1인, 취토장 1인, 조역 5인은 모두 군기감의 일에 숙련된 사람으로서 보내되 엄밀한 공회에서 문을 닫고 자취하도록 하고 외인에게는 보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5권 세종 29년 2월 28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물 맷돌과 물 다듬이를 폐지하였다. 물 맷돌과 물 다듬이를 호조의 남쪽에 설치했다가 조금 후에 이를 폐지하였다. 세종시록 115권 세종 29년 3월 1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사길에 문안하는 예절을 받았다. 의정부에서 우의정 하연 우찬성 김종서 좌참찬 정분 우참찬 정갑선이 와서 문안하고 이내 아뢰기를
건년에 상참에서 정사를 보는 것을 없애버리니 신등은 6아일에 대궐에 문안하고 개사하기를 청하오며 명하여 초 1일 16일로서 정하게 했다가 얼마 안 가서 16일을 없앤 까닭으로 신등과 6조 참판 이상의 관원은 다만 초 1일에 문안했는데 지금 또 없애기를 명하시니 신등은 생각하기를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은 자식의 아버지를 섬기는 것과 같아서 비록 하루라도 혼정 신성의 예절을 폐지할 수 없는 것은 부자간의 지극한 인정으로서 진실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만약 이달에 사고가 있음으로써 이를 폐지하고 오는 달에 또한 이와 같이 했다가 1년 동안에 이르기까지 이를 폐지한다면 다음엔 정의가 막힐 뿐만 아니라 진실로 신자의 임금을 받드는 도리가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때마침 정신이 혼란한 병으로서 특별히 없애기를 명하였는데 경등의 말이 그러하니 내가 마땅히 4길에 문안하는 예절을 받겠다 하였다. 세종시로 115권 세종 29년 3월 3일 을축 첫번째 기사 문과 한성씨의 강경 분수의 불균 등을 시정하였다. 여주에서 아뢰기를 금년의 문과 한성시의 세 장소의 강경 분수가 많고 적은 것이 두드러지게 다르니 만약 세 장소의 과거를 보는 사람을 그 강경 분수를 합쳐서 두 장소를 나눠 제수를 한다면 반드시 균등하지 못하였다는 탄식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과거 보는 사람을 나누어 세 장소의 수요가 이미 균등하였으니 금년에는 나누인 두 장소는 제외하고 잠정적으로 강경의 세 장소에 각기 제수를 하도록 하여 한 장소에서 14인을 뽑고 두세 장소에서 각 13인을 뽑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15권 세종 29년 3월 3일 을축 두번째 기사 우찬성 김종서를 충청도에 보내 성체와 보루를 살피게 하였다. 태안 등처의 성체와 보루를 살펴서 정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115권 세종 29년 3월 4일 병인 첫번째 기사 연대 축조 방식과 봉화 배슬 제도를 마련하였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장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연변의 연대를 축조하는 방식과 복리에 봉화를 배슬하는 제도와 감구하는 군인을 권리하고 완화하는 조목을 폐지할 점과 마련할 점을 참작하여 후면에 기록합니다. 1. 연변의 곳에 연대를 축조하되 높이는 25척이고 둘레는 70척이며 연대 밑의 사면은 30척이고 밖에 참호를 파는데 깊이와 넓이는 각기 10척으로 하고 모두 영조촉을 사용하게 하며 또 갱참의 외면에 나무 말뚝을 설치하는데 길이가 3척이 되는 것을 껍질을 깎아 버리고 위를 뾰족하게 하여 땅에 심고 넓이는 10척이나 되게 하며 연대 위에는 가옥을 만들어 병기와 조석에 사용하는 물과 불을 담는 기명 등 물건을 간수하고 망보는 사람은 10일 동안에 서로 번갈아 이를 지키게 하고 새로운 사람과 그전에 있던 사람 사이에 양식이 떨어질 때는 있는 곳의 고을 관음과 감사와 절제사가 적당히 모자라는 것을 보충해 주게 하며 1. 감고와 봉화와 바다를 망보는 인호는 공부 외에 자벽은 일체 모두 감면하게 하며 1. 감고 중에 부지런하고 조심성 있는 사람은 매 6년마다 한 차례씩 산관직을 제수하게 하며 봉화와 바다를 망보는 사람이 능히 사변을 알려서 적을 잡게 한 사람은 속병전에 의거하여 서용하고 상을 내리게 하며 그 나머지 각 사람들은 성군의 예의에 의거하여 그 도숙을 계산하여 해령직을 임명하게 하고 복리의 봉화는 연변 지방에 있는 연대의 비교가 아니니 전에 있던 배설한 곳에 연대를 쌓지 말고 산봉우리 위에 땅을 쓸고 연기 부엌을 쌓아 올려 위는 뾰족하게 하고 밑은 크게 하며 혹은 모나게 하고 혹은 둥글기도 하며 높이는 10척에 지나지 않게 하고 또 원장을 둘러싸아 흉악한 짐승을 피하게 하며 1. 봉화는 사변이 있으면 감고가 즉시 그 고을을 관원에게 알리고 사변이 없으면 매 10일마다 한 번씩 알려서 감사에게 전해 보고하고 매 4개월마다 병조에 통첩을 보내 후일의 참고의 증거로 삼게 하고 감고와 간수인의 건실하고 태만한 것은 감사와 수령이 일정한 시기가 없이 고찰하게 하고 군기를 점거하는 경찰관도 또한 아울러 사실을 검사하여 계문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4개월은 4계절의 마지막 달, 즉 3월, 6월, 9월, 10월, 12월,
9월 12월이다. 세종시로 115권 세종 29년 3월 5일 정묘 첫 번째 기사. 문과 한성씨의 거전대로 두 장소로 나누어 제수를 하게 하였다. 지편전 직작 이계전이 도승지 황수신에게 글을 보내기를 문과의 한성씨의 강경은 세 장소로 나누고 제수는 두 장소로 나누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규정입니다. 처음에 세 장소로 나눈 것은 제주의 높고 낮은 것을 논하지 아니하고 다만 사람의 수요로서 정했던 것인데 강경을 한 후에 그 우열을 알 수가 있으므로 그 분수를 등급을 정하여 나누어 두 장수로 만들고 제수를 하였으니 참으로 사람을 뽑는 공도이었습니다. 혹시 시관의 소견이 같지 않아서 높고 낮음이 다름이 있다 하더라도 강경은 이미 성법이 있으니 어찌 이것에 나와서 망령되이 높고 낮음을 만들겠습니까? 너무 수월하였다는 명칭을 피하기 위하여 강제로 이를 낮추고자 한다면 또한 사람을 뽑는 공도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 더건대 강경으로서 입격한 사람이 한 자리는 28인이고 두 자리는 29인이고 세 자리는 37인이나 하니 세 장소의 인재가 이와 같지 않으니 만약 세 장소에 각각 인재를 뽑게 한다면 뽑는 것이 다만 강한 사람만 있게 될 것이니 그 중에는 반드시 훌륭한 인재를 빠뜨린 탄식이 있을 것이며 또한 반드시 자기가 가장 잘난 체하는 패단이 있을 것이니 이것이 어찌 공도이겠습니까? 신은 이미 만들어진 법의 문란이 강하기 전에 나오지 아니하고 이미 강하고 난 후에 나오게 되니 이 의논이 나온 것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으며 어떤 곳에서 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결단코 사람을 뽑는 공도는 아닌 것입니다. 만약 마지못하에 세 장소로 나눈다면 세 장소에서 강한 분수를 합쳐서 그 높고 낮음을 등급을 매겨 차례대로 나누어 세 장소로 만든다면 재주 있는 사람이 모이지 않을 것이며 재주 없는 사람도 또한 한 장소로 모이지 않을 것이니 재주 있는 사람의 불행한 일과 재주 없는 사람의 요행한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마지못하여 각기 강한 것으로서 인재를 뽑는다면 강경에 들어온 가장 많은 곳에서 14인을 뽑으면 조금 오를 것이나 만약 채택할 만하였다면 임금에게 전하여 아뢰게 하십시오 하였다. 수신이 임금에게 계한 임금에게서 수신과 좌부승지 이순지에게 물으니 모두 아뢰기를 예조에서 계한 것이 옳습니다 하므로 그대로 그전대로 두 장소로 나누어 제수를 하게 하였다. 이때 이 계전은 한성시 세 장소의 시관이 시원에 있으면서 혹은 자제들을 위하여 이 의견을 아뢰게 한다고 한 까닭으로 그를 보내어 이를 말하였다. 세종시로 115권 세종 29년 3월 6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세자가 비덕전에서 상식을 드리다. 세종시로 115권 세종 29년 3월 6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영릉의 유기와 동기를 훔친 도적을 체포하게 하였다. 도적이 영릉의 유기와 동기를 훔친 형조 의금부 한성부에 명하여 광주, 과천, 용인 등지에서 나누어 체포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115권 세종 29년 3월 7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박중림에게 고문을 가하지 말도록 하였다. 의금부 제조 이선 이경기 이승손 위간 정갑손 대사원 이계린 지사관 정지담이 아뢰기를 박중림이 천장명의 아들 천보로서 그의 종 김삼의 아들 김산으로 삼으려고 하니 간사한 흔적이 이미 드러나서 숨길 수 없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교묘히 꾸며서 아직도 죄를 자복하지 않으나 이는 마땅히 고문하여 그 실정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다만 증거에 의하여 죄를 정하게 하는 임금의 은혜가 치우치게 중하여 중림의 처지로서는 실정을 털어놓을 여가가 없음을 부끄러워할 것인데 오히려 한 목숨이 아직 남았다고 하면서 맹세코 죄를 자복하지 않으니 그가 임금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사가 패만한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의금에서 어찌 마땅히 한 사람 중림의 공초를 받지 못하겠습니까? 청하건대 고문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간사하고 거짓이 많은 사람을 징계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중림은 나이가 많고 또 구신이니 갑자기 고문하는 것은 내가 불쌍히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리 부자의 병고에 관계되니 모름지기 고문을 해야만 그 실정을 알 수 있다면 내가 어찌 다르지 않겠는가 하였다. 이선 등이 다시 이를 청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내일 6조 참판 이상의 관원을
정부에 모아 의논하게 할 것이다 했다. 우의정, 하이연, 이주판서 환하, 찬판 의유의손 병조판서 안승선 찬판 조국관 형조판서 윤형 찬판 강석 등 호조 찬판 민신 이선 이경기 이승손 정갑선 이계린 정지담이 의논하기를 모든 증거가 이미 명백하여 변명할 구실이 없는데도 죄를 회복하지 않으니 마땅히 고문해야 되겠습니다. 하인데 예조판사 정인지만은 아래기를 이 옥사는 본디부터 부자관계의 진위를 분별하기 위한 것인데 그 부모가 이미 이런 내용을 사실대로 말하고 모두 든 증거가 갖추어졌으니 반드시 중림의 공초를 받고 난 후에 판결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중림이 사성을 교사하여 흑백을 변란시킨 죄는 끝까지 추문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일은 종과 주인의 관계되니 마땅히 고문을 가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정인지의 의논에 따랐다. 세종실록 115권 세종 29년 3월 7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이품 이상의 천첩자손에게 속신을 허가하였다. 의정부에서 형조의 정장에 의가 아뢰기를 속형전에 가보년 6월 28일 이전에 공사 비첩에서 낳은 남녀는 자기의 도비로서 속신하게 하고 3품 이하 9품 이상의 천첩자손은 자기가 속신하는 사람은 청허하게 하였는데 3품 이하는 자손에게 미치는데도 2품 이상은 자녀에게만 그치게 되니 매우 옳지 못한 일입니다. 원컨대 3품 이하의 예에 따라 자손에게도 속신하도록 허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